아까 그 말은 안 했어야 했나?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면서 괜히 한 번 더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는 웃고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찜찜할까요? 돈 이야기를 조금 했을 뿐입니다. 자식 이야기도 잠깐이었고 그저 스쳐가는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줄고 말투가 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만 애쓰는 느낌이 듭니다. 대놓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툼도 없었고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만 생겼을 뿐입니다. 이상하지요? 화낸 적도 없고 잘못한 기억도 없는데 관계는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정주영은 이런 순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람 사이가 망가질 때는 큰 실수보다 사소한 자랑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자랑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관계를 밀어냅니다. 정주영은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것들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구독하시고 회장들이 끝까지 지켰던 사람의 품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아무 일 없었는데 사람이 달라졌을 때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분위기도 그대로고 말투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생깁니다. 예전엔 먼저 연락이 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꼭 내가 먼저 연락해야 답을 합니다. 웃음은 있는데 온기는 빠져 있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장면을 공사판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릴 때는 대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큰 공사를 따낸 직후였습니다. 현장은 잘 돌아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표정은 친절했고 말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결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일 많으시죠? 그래도 요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면 한 번쯤은. 정주영은 그때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계산했고, 누군가는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서 출발했다는 것을요. 그 한마디는 자랑이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에 계산기를 올려놓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편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시작된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주영은 그날 이후 입을 더 무겁게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커질수록 말은 오히려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잘 됐다는 말이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2장. 계산대 앞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이병철은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돈 앞에서의 태도를 먼저 봤다고 합니다. 평소엔 멀쩡한 사람이 계산이 걸리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업 관계자 몇 명이 모인 조용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크게 웃을 일도 긴장할 일도 없는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계산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냅니다. 요즘 좀 벌어서요. 말투는 가벼웠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가 미묘하게 그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사업 잘 되시나 보네. 그럼 뭐, 형님이 내셔야죠. 웃음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서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의 자리는 늘 계산대 근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자리가 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눈빛이 달라졌고 모임은 빨리 끝났습니다. 이병철은 그 장면을 보고 아주 짧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돈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된다. 처음엔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섞이는 순간 그 호의는 의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의무가 된 호의는 반드시 원망을 낳습니다. 이건희 역시 돈 이야기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잘 나갈수록 성과가 클수록 오히려 더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꺼내는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비교와 기대를 동시에 올려놓는다는 걸. 그 기대는 고마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당연하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희는 돈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낼 수 있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편안함을 잃고 계산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계산이 시작된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산기를 꺼내는 순간은 돈 앞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3장. 아직 멀쩡하다는 말이 왜 사람을 멀어지게 할까? 모임 자리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병원 갈 일이 없어. 약은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이 나이에도 이 정도면 괜찮지. 말투는 가볍습니다. 자랑처럼 들리길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은 괜히 물컵을 만지고 시선을 피합니다. 그 중엔 수술을 막 마친 사람도 있었고 매일 약을 챙겨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을 대하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건희는 건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할 때도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몸 상태는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먼저 건드린다. 건강 자랑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처럼 비교가 아니라 즉시 열등감과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대화 중 상대가 자신의 결핍을 떠올리게 만들 때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의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동시에 남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위험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검진을 미루고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병철은 말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건강은 실력이 아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값을 치른다. 건강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감사의 대상입니다. 회장들이 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신도 과장도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관계가 불편해지고 스스로 방심하게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게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가장 자주 자랑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사장. 그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식사 자리가 길어질수록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안부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요즘 애가 말이야. 우리 애는 이번에 말하는 쪽은 기쁩니다. 자랑하려는 마음보다는 그저 뿌듯함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젓가락 소리가 줄고 대답은 짧아집니다. 웃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낍니다. 정주영은 이런 장면을 아주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식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수록 더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 할 일 하는 거지라는 말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기쁨으로 시작해 비교로 끝난다는 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 모임에서 한 사람이 아들의 성과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시계를 받고 누군가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자식 문제로 속을 끓이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자식 이야기를 외부에서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조차 그걸 명예나 성취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식은 내 작품이 아니다. 그 말에는 묘한 절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 되든 흔들리든 그 인생은 그들의 몫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대신 걷지 말고 그림자를 밟지 말라. 자식 자랑은 의외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가 되고 자식에게는 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는 위로를 건네지만 타인의 행복 앞에서는 침묵하게 된다. 자식 이야기가 조용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편함은 표현되지 않지만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걔가 고생 많이 했지. 지 나름대로 버티더라. 그 말에는 비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오직 존중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가장 쉽게 입에 올리는 자랑이 더 남아 있습니다. 5장. 그 얘기 시작되면 사람들은 이미 딴 생각을 한다. 모임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과거로 흐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는 밤을 새워도 멀쩡했어. 그 시절엔 내가 이런 자리도 있었지. 처음엔 다들 들어줍니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저 예의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눈은 테이블로 내려가고 대답은 점점 짧아집니다. 말하는 사람만 여전히 그 시절에 서 있습니다. 정주영은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예전 공사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지. 자기 공을 세우지도 않았고 상황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대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자리만 가면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시절의 영광을 빠짐없이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겨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지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조차 무용담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났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빛내는 대신 결정을 설명하는 데만 썼습니다. 무용담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듣는 사람의 현재와 아무 접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가 나한테 왜 필요한데?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과거는 자랑이 되는 순간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과거라도 이렇게 말하면 달라집니다. 그때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보니 이게 남더라. 그 순간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이 과거를 아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말이 아니라 현재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6장. 그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지연은 올해 57입니다. 평범하게 살았고 사람 관계도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성격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앞세우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부서 옮겼는데 거기 팀장이 누구누구래. 그냥 정보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름이 하나씩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임원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쪽 대표랑도 한 번 인사한 사이지. 그래서 일이 좀 빨리 풀렸어. 말은 가벼웠습니다. 자랑하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렇구나. 그 다음엔 또 그 얘기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대화는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화제를 돌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한참 뒤에야 느꼈다고 합니다. 모임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이 자연스럽게 밀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건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운 적도 없고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가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독일 뮌헨 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대화 중 자기 성취가 아닌 외부 인물의 권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거리두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걸 대리 권위 사용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릴수록 상대는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지연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왜 저 이름을 계속 꺼내는 걸까? 이름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커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정주영은 사람 이름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았고 만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했습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넌 요즘 사람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데려오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지연은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멀어진 이유를요. 이름은 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립니다. 진짜 인맥은 말하지 않아도 남아있고 위기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엔딩.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 좀 하면 어때?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그 말의 대가는 분명해집니다. 자랑은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사람을 걸러냅니다. 돈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계산으로 바뀌고 건강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자식을 말하면 비교가 시작되고 과거를 말하면 현재가 비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고 당신이 데려온 이야기를 봅니다. 회장들이 입을 무겁게 유지한 이유는 미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가벼워졌고 조용할수록 신뢰는 오래 남았습니다. 자랑은 나를 증명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내 불안을 먼저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드러냈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남았느냐로 정리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사람을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오래 버티게 합니다. 이게 회장들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말 대신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